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 먼저 좀 보고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어제 추세가 완벽하게 좀 이탈하면서 마이너스 3.4%까지 내려오는 흐름들이었어요.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주들의 움직임과 전체적인 경기 부양책 때문에 좀 올라왔던 경향이 좀 컸던 부분인데, 이제는 경기 부양책을 비롯해서 지금 경기 부양책도 지금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지금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다 이제 미국 대선까지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자, 일단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 자, 뉴욕 증시가 자, 하락한 이유. 뭐 첫 번째로는 일단 빨리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경기 부양책이. 자, 그리고 자, 이런 이제 셧다운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받았던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어제 같은 경우는 3.7%나 마이너스 3.7%나 조정을 좀 보여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증가된 게 아니라 지금 최고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1차 팬데믹이 셧다운이 왔을 때보다 더 많은 하루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그에 따른 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다우존스나 나스닥에 대한 이제 지수상 조정이 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또 우리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외로 좀 3분기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달러 대비 원화 강세가 위안화보다도 더 강합니다. 예, 위안화보다 더 강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 포지션 자체가 아직까지도 매수 포지션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글로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공해서 수출을 원료를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수출을 하는 그런 이제 사업 구조, 경제 구조였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뭐 그러고도 있지만 거의 뭐라 해야 되나요? 뭐 우리가 뭐 세계에 내놨던 인류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죠. 뭐 아무튼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신뢰성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엄청난 IT 국가입니다. 뭐 과거에 지금 현재 해외여행 못 하시겠지만 과거에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뭐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뭐 대만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엄청나게 그 통신이 느립니다. 느리기도 하고 아무튼 뭐 영상물 하나 보는 것도 상당히 좀 로딩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볼 때는 상당한 IT 국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크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잘했던 부분들, 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떻다? 떠나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하락폭은 크지 않다. 오히려 미국 시장과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 디커플링 현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 시장이 꼭 내려가야지만 우리 시장이 내려간다는 개념은 이제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버리셔도 괜찮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국가적인 이미지를 좀 더 끌어올리는 뭐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거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도 가져오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뭐 명품이라고 많이 안 팔리나요? 오히려 명품이 더 많이 팔리죠. 더 많이 팔리고 판매가 되고 있고, 이런 소비라는 것도 정말 제품이 좋고 정말 신뢰가 간다면 누구든지 그 제품을 이용하려는 욕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의 그 소비 패턴이라는 것도 과거에 뭐 무조건 저렴하고 싸면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빠져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뭐 뉴욕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처럼 급락장은 오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히려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뭐 상해 종합주가지수도 반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죠. 원자재 가격 뭐 달러 대비 금은 좀 내려왔습니다. 일단 경기가 좀 불안해지고 흐름들이 좀 안 좋아지면 현금보다는 이제 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공식도 요즘에 좀 깨진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수가 꼭 내려간다고 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현금보다 오히려 금을 보유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생각외로 별로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우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에 대해서는 뭐 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빠르면은 뭐 제가 본 입장에서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지지선은 여기서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26,000포인트 정도에서는 1차적인 지지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뭐 그렇게 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내려와 봐야지만 500포인트 부근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지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세와 그에 따른 주가 조정에 따른 추가적인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증시의 움직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데믹 현상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제 결론은 그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중국 더 민감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 보면 중국 시장이 좀 양봉을 만들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반등을 좀 주는 흐름들이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한국 증시는 더 크게 민감하게 반등을 좀 주었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일단 시황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원님들이 지수로 인해서 회원님들이 지금 위치에서 크게 조정 받지는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고, 어차피 우리는 뉴욕 증시보다도 해외 증시보다도 그 전에 더 빨리 조정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조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움직임이었고 그냥 행보 구간이었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900포인트까지 갔다가 한번 단기적인 급락장이 만들어졌다가 최근에 또 한번 급락장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한 번 더 지금 8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지금 이제 지지선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 특히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회원님들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 때문에 내가 주식을 못하겠다,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워낙 이제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좀
다시 한 번 더 좀 크게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좀 빠르게 좀 움직이는 분위기였어요. 뭐 진단키트 쪽도 괜찮았죠. 뭐 대표적으로 시젠텍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을 보여주는 흐름들이었고, 뭐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좀 보여줬죠. 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보여줬다 윗골이 좀 달긴 했지만 괜찮은 흐름들이고요. 자, 그리고 EDGC 같은 경우에도 7%나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 좀 니코 같은 경우에도 7%나 반등이 나왔고요. 자, 이게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갭 상승으로 좀 시작되었던 부분들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휴원스 같은 경우에도 진단키트 만듭니다. 회원님들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계시는 것 같은데, 휴원스도 하나의 진단키트 관련 종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섹터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 증시가 내려간다고 우리가 그냥 뭐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건 불확실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단기 수익을 크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불확실적인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에 따른 뭐 주가 조정이 나오거나, 그에 따른 또 흐름이 좀 좋지 못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과감하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단기적인 수익을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응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심 가지면서 대응을 하다 보면 충분히 지금 같은 시장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원님들?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8번.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회원님들? 네, 러브님, 네, 달빛나님. 네, 영세미님.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어게인입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소위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좀 조정받았잖아요. 기술주들. 뭐 코로나 수혜주들도 많이 조정받았고, 뭐 그에 따른 지금 현재 뭐 2차 전진이 또 뭐라고 해야 되나, BBG 해서 좀 뭐 인터넷,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게임주들,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또 많이 받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또 가장 많이 조정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5G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종목들이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다들 지금 반등을 주고 있죠? 다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로나 수혜주들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딱히 회원님들이 지수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가 이런 시장에 있어서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 거의 다 보면 뭐 5G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최근 보면 거의 뭐 30%, 적으면 20-30% 정도의 조정이 만들어지고, 많으면 지금 거의 뭐 40-50%까지도 주가 조정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하나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 반등 못지않게 기대감으로, 성장성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수혜주들 다시 한번 더 반등 주는 부분들을 일단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회원님들? 자, 일단 네, 코스닥에 대해서는 지금 회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저는 제가 바라지 않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숄드 헤드, 숄드를 만들고 지금 내려갔던 부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빠르게 지금 반등 구간을 만들어줘 버렸어요. 반등 구간을.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때 매도치고, 이때 매도치고, 이때 매도친 게 누굽니까? 주인공이. 주인공이 누구죠? 주인공이 기관이었어요, 회원님들. 제가 3월달부터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3월달부터 최근까지 외국인이 얼마나 매도했는지, 기관이 얼마나 매도했는지, 그리고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부분들 좀 한번 좀 분석을 해봤는데, 자, 일단 외국인들은 지금 기관부터 얘기하죠.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이제 7.5조 원 정도 매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최근 주가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순수하게 외국인 기관들 때문이었어요. 기관들 때문에. 기관들이 이런 그림을 만들었다는 거죠. 잘 가고 있다가 이제 꼬꾸라지고, 잘 가고 있다가 꼬꾸라지고 했던 부분들이 투심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을 좀 약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고, 실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회원님들. 모든 기관들이 가능한 건 아니고, 12개, 상위 12개 클래스 쪽에서는,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TV에서도 출연했을 때도 많이 말씀드렸죠. 12개 정도가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외국 기업으로선 유일하게 지금 공매도가 가능하고요. 근데 얘네들이 보면 문제점이 최근 삼성증권도 문제점이 발생했던 부분이고, 무차익 공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차입하는 기관들이 없었어요. 그냥 때리고 싶으면 때리는 거예요. 분위기 봐가지고. 이거 지금 투자 심리가 약해져서 지금 밀리면 확 밀리겠는데? 라고 판단해서 이제 밀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 우리 회원님들 아시겠지만, 2021년 3월 15일이죠. 이때까지 지금 공매도를 못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못하게 돼 있는데, 12개는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누가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까? 금감원에서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금감원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제 12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엽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엽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공매도를 좀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공매도는 보면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버블이 형성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격 완화를 하기 위해서 건전한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공매도가 필요하다. 다 개소리입니다, 제가 들었을 때. 다 개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공매도가 없어도 외국인 애들은 현물 딱히 공매도할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어차피 선물이라는 옵션 쪽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는데 무슨 공매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좀 위에서 생각하시는 분들, 이 체어맨들, 문제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본인이 직접 매매를 해봤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공매도가 얼마나 지금 불합리하게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도 못 깨닫고 있어요. 이게 다 금감원에서 이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금감원도 봐주고 있다라는 거죠. 무차익 공매도가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이거 몇십 년 된 얘기입니다. 몇십 년 된 얘기.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아지고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금감원도 이제 좀 약간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공매도 없애야 된다. 공매도 없애야 된다. 해봐야 뭐합니까? 소기에 경일기다 보니까. 근데 좀 얍삽하게 이렇게 또 12개 회사들은 공매도가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또 이름도 웃깁니다.
시장에 대한 조력자, 예. 시장, 예. 시장 조력자, 예. 라는 표현을 쓰면서 12개는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 이 진짜 밉습니다, 솔직히. 예. 굉장히 미워요. 예. 이렇게 하겠다고 공매도 못하게 하겠다 해놓고서는 12개. 근데 이게 상위 12개가요, 거의 모든, 거의 공매도의 거의 모든 비용이라, 그 모든 물량이라 보시면 돼요. 예.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매도라는 게,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매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상위 클래스 애들이, 얘네들이 다 공매도 치는 애들인데, 응?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근데 무슨 내년 3월 15일까지는 공매도 못하게 되어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감원 쪽에서. 이것만 생각하면 좀 약간 저도 흥분이 되고 열이 뻗칩니다, 솔직히.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무튼 그 흐름들에 있어서 이제는 숏커버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숏커버링을 안 하잖아요, 문제가. 무차에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그걸 조사해봐야 뭐합니까? 조사해봐야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매도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숏커버링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까지 해왔던, 그 소위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어를 개 못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쳐왔던 애들이 지금까지 무차익 공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 딱히 특별하게 숏커버링 할까요? 숏커버링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회원님들 보셨을 때. 숏커버링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코스닥이 좀 반등을 주는 건, 일단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물량들이 좀 크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보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 거래소만이라도 5천억 매도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 4,700, 거의 5천억 가까이 매도했죠. 이걸 누가 다 받았습니까? 개인들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코스닥에서 800억 정도 매도했는데,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는 분위기였고, 자, 개인들도 좀 매수를 좀 해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공매도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시장의 하방을 보고 수익을 만들고 싶다면 차라리 선물이나 옵션 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그게 더 돈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무차익 공매도를 이제 장난을 치는 건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도. 네. 백날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원님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시장 보게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 회원님들. 괜찮아요. 지금 코로나 수혜주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수혜주들이 움직여야지 회원님들도 좀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만들어지니까, 그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걱정보다는 또 해피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줄기차게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도 매도해봐야 1조원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개인들은 12조나 매수를 했습니다. 아무튼 개인들이 좀 이끌어가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일단 이번 4분기 전에 지금 현재 4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3, 4분기에서
엄청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어요. 서프라이즈 경제 성장률을 좀 보여줬죠. 경제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보게 되면 1.9% 이제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습니다. 그럼 4, 4분기도 좋을 것이냐? 4, 4분기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4, 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 3, 4분기에도 보게 되면 이제 내수 시장이 엄청 안 좋았어요. 내수 시장. 아직까지도 안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좋고, 당연히 지금 수출이 이제 또 꺾인다라고 봐야 되고, 왜? 지금 유럽이랑 미국이랑 제2차 팬데믹 현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출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내수시장이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내수시장 또한 지금 이번에 경기 부양책을 빨리빨리, 이번 상반기에 경기 부양책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각 60만원씩 지원을 해줬던 부분들, 이걸 한 번 더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수시장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시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뭐 선별적으로 뭐 정부에서는 그 부분들 좀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글쎄 그 효과가 얼마만큼 좋을지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수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한데, 이 부분들을 경기 부양책을 좀 나와줘야 된다. 정부에서. 정부 또는 국회에서 빠르게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수출은 지금 무역 수지는 일단 마이너스라고 보셔야 돼요. 4, 4분기는. 그렇다면 내수시장이 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내수시장이 지금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안 나오면 제가 봤을 땐 어차피 4, 4분기도 어렵고 내수시장은 내년에도 어려워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코로나 백신 나오고 뭐 치료제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봐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내년 2021년 하반기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뭐 중순 또는 하반기 정도 가야지 정확한 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가야지 좀 내수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정부라든지 국회에서 빠르게 지금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내수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를 공략해야 되냐? 당분간은 우리는 현재 코스닥 종목들을 대응해야 되고, 코스닥 뭐 굳이 꼭 코스닥 이렇게 구분 짓지는 않읍시다. 업종이라고 할게요. 업종, 섹터. 업종으로 보자면 지금 코로나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그린 뉴딜도 좀 말씀드렸고, 거기다 이제 디지털 뉴딜도 좀 말씀드렸죠. 그리고 BBIG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다 보면 분명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회원님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뉴욕 증시가 저렇게 마이너스 3% 나고 있고 유럽 증시가 마이너스 3, 4%나 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오히려 지수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오히려 플러스로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들은 일단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가 중국 시장의 움직임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는 우리나라가 발빠르게 먼저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 빨리라도 회원님들이 저의 유료로 회원이 되셔가지고 좀 대응을 좀 제대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일단 카카오 채널이 있어요. 카카오 채널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또 박수범의 투자 핵심 노트로 해서 이제 보여드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이트로 접속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죠. 사이트. 자, 사이트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제 홈피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서 뭐 투자 전략에도 이렇게 핵심 노트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 놓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회원님들이 장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그날 하루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도 올려드리고 지금 카카오 채널 쪽으로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회원님들이 일단 뭐 주네오는 무조건 오늘 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무조건 주네오는 가입하십시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무조건 가입하시고, 그리고 현재 1개월 가입하시면 88만원에 8일인데 제가 회사 얘기해서 이거 지금 플러스 1 더 드릴 수가 있어요. 플러스 1 더 드릴 수가 있어서 한 달 가입하시면 제가 10일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10일까지. 자, 그리고 2개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15일로 돼 있는데 뭐 일단은 뭐 1개월 가입하세요. 하실 분들 서비스 기간이 좀 더 장다 이거. 아니면 1개월을 2번 끊는 게 낫겠네 이거. 그렇죠? 10일이면 20일이잖아요 지금. 1개월씩 끊으면 20일 서비스 받는데 이거 2개월을 한꺼번에 끊으면 15일밖에 안 되네. 자, 그리고 3개월 가입하시면 일단 한 달 더 플러스가 되어서 이제 4달 정도 서비스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이 정말 뭐 박수범 전문가랑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 연장 할인 결제 받으시면 되고, 여기 보시다시피 결제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하시면 회원님들의 본인 그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날라옵니다. 날라오면 그게 고유 번호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걸로 이제 접속해서 띠디딕 하시면 금방 결제가 됩니다. 쉽게 결제가 되니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회원님들 지금 현재 시장 아무튼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뭐 같이 함께 또 수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회원님들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